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맞춤형 제안. 솔직하고 명쾌한 대학 입시 컨설팅. 내 점수보다 높은 학교. 전쟁같이 치열한 입시에서 여러분이 꿈꿔온 대학을 현실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입시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상은입니다. 네, 네. 송상은 씨는 어떠세요? 네. 대학 입시 생각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요, 수능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시험을 봤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약간 우왕좌왕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공부 많이 네, 하셨군요. 네, 공부 많이 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네, 생각을 수능세대 했잖아요. 아니시잖아요. 네. 네, 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네, 학력고사 세대 사실 얘기하면 네.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뭐 대학 가는 곳은 크게 고민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네네.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져서 맞아요.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아지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뭐 시험 오래전에 보신 박찬 아나운서나 시험 문제 얼마 안 된 너무 저나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의 무거운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저희가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준비했는데요. 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입시와 관련된 고민만큼은 싹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그 힘들 때마다 학생들이 이제 네. 필요한 분이 이제 멘토 또 선생님들의 도움일 텐데 네네. 저 때도 이제 그런 멘토나 그 조언을 잘해준 선생님이 계셨다면 저도 이제 좋은 대학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이 멘토 분들을 또 자리에 모셨는데 조금 이따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저희들 방송 좀 자랑을 좀 해야죠. 네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이제 입시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 다른 입시 컨설팅이나 그리고 입시 방송과 좀 차이를 좀 뒀습니다. 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고 함께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의 성적보다 높은 수준의 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신 앞으로 이 전문가들이 불철주야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을 또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첫 방송이라 조금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요. 대한민국 입시계의 본좌 같은 분들이십니다. 선생님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세드 토탈 솔루션에서 입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조정료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찾지 못한 답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감을 느끼게끔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든든하죠? 네, 너무 든든한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선생님 역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목동에 있는 하이시엔시 학원의 대입전략연구소 소장 명태선이라고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바꿔주면서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정확하게 컨설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 선생님 모시니까 저희도 그렇고요.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도 마음이 좀 설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요. 지금부터 2016년 대학 입시를 위한 스마트한 제안,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입시 비밀 블랙박스 코너에서는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대학, 입시에 관한 핫한 정보는 물론 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진실을 네. 여러분께 낱낱이 이제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네네. 먼저 이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 스워트 분석을 대학 입시에 적용해 봤는데요. 네. 대학별 인기학과나 학부를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면으로 나눠서
내가 갖고 있는 성적으로 어떤 대학에 또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네. 또 분석해보는 입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랑 이 학교가 얼마나 잘 맞는지 그리고 안 맞는다면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 학교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학교 중점적으로 그야말로 잇학교죠. 그런 학교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스마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분석해드릴 대학교를 소개해드려야 할 텐데요. 네네. 요즘 이공계에서는 이 학과가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요? 뜨거워. 이 학과 저희들이 지금 준비했는데 네네. 선생님 어떤 곳인가요? 네. 예,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이곳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생긴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생길 때부터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학생들 전액 장학금 4년 동안이죠. 아. 그리고 삼성의 전원 취업. 전원이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나 유학 가고 싶다. 어.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네네. 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요. 거기서 네. 석사 박사를 끝나고 나면 다시 삼성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생기면서부터 네. 엄청난 인기가 있죠. 지금도 그 인기는 식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네요. 네, 혜택들이요. 정말 네. 치열하겠네요. 네. 자, 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로 이 학과에 많이 가고 싶을 것 같고 학부모들도 학생들한테 이제 이 학과 좀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네. 좀 조용도 좀 할 것 같고 그래요. 네. 자, 이유는 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공학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분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들어가려면요. 우선 장점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서류 전형으로서 모집하는 성균 인재를 지원했을 경우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면접 전형에서 외모를 반영하는 대학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를 만나게 될 때 3초 안에 상대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 머릿속에 잡히게 마련입니다. 네네.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이미지에 구애받으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사실상 그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면접 없이 서류만 제출해 놓고 합격 발표 날까지 편안하게 기다려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송상한 아나운서처럼 예쁘고 또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불리한 거네요. 면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많이 불리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죄송합니다. 아나운서께서 은근히 지금 자신들의 죄송합니다. 이름을 네.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요. 두 분이 지금 다시 응시하신다면 네. 무조건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면접도 안 보는데요? 예.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면접이 외모뿐만 아니라 뭐 말하는 습관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면접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렇죠. 학교가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네. 상대를 만났을 때 불안감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대학 입시라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에 쓰게 된다면 얼마나 어린 떨리겠어요. 학생들로서는 네. 초조해지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초조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는 것이 바로 면접 없는 성균 인재 전형입니다. 네. 그래요. 다만 아쉬운 건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15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적군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럼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단점은요. 네. 그만큼 면접이 없다 보니까 서류 전형으로만 100%를 모집하다 보니까 네. 완벽하게 서류 전형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런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위기가 있다면 사실상 논술 최저 등급이 다른 학과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수학 B와 과학 두 과목을 합쳐서 네. 합이 3등급이 돼야 되니까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자기가 수능 성적에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가는 것보다는 논술 전형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많은 모집 인원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그만큼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거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데 단 성균관대학교의 채점 방식을 정확히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그냥 막연하게 동경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점, 약점, 기회 뭐 이런 부분들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공부를 잘하지만 나는 면접이 약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던 학생들한테도 이 성균관대학교 이 반도체공학과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인 것 같고요. 네네. 얼굴 잘생겨도 공부 잘하고 또 성적 좋으면 또 갈 수 있는 거죠. 네네. 계속 이제 외모 쪽으로 네. 네, 집중을 하시는데요. 뭔가 상처가 있으셨나 봐요, 박찬 아나운서님.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네. 계속 다른 순서로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정보를 바로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잠깐 했는데 네네. 입시 정보, 오해와 진실. 자, 명태수 선생님. 네. 입시라는 게 사실은 오해도 많고 네. 또 그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런 걸 잘 구별해내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들은 이게 참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죠. 네. 네, 저희들도 항상 입시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항상 새롭거든요. 그러면 그 만일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정보가 만일 부정확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재수 아니면 고졸로 끝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만일 본인이 196개 4년제 대학 중에서 그래 낮춰서 가겠다. 그럼 뭐 지방에 있는 사립대죠. 저 산속에 있는 곳에 그쪽으로 이제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나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아니면 중위권 대학 아니면 인서울을 가려면 네. 정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고1 좀 더 빨리는 뭐 중3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잘못된 정보로 잠깐 오해한 것 치고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요. 고졸 아니면 재수라고 네. 하니 저희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학부모잖아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카더라 통신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입시에도요. 네,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그 잘못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이겁니다. 저희들 학원계에서 쓰는 말이 돼지 엄마입니다. 돼지 엄마.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연대 경영을 보냈어요. 네.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는 대단한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서울대 경영을 보낸 어머니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어머님은 이제 대장이 되는 거고요. 연대 경영을 보낸 어머님은 부반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정보가 왜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그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좀 하시는 게 반장 부반장을 하면 네. 리더십 전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근데 리더십 전형은요 벌써 4년 5년 전에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를 반장 부반장을 꼭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전형 자체는 없어졌고요. 하나의 요소로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리더십 전형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한 얘기고요.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요. 아주 잘못됐다기보다는 원래 예전에는 맞았던 정보인데 뒤처진 정보가 곧 잘못된 정보가 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트렌디하게 바뀌고 있어서 이거를 빨리빨리 잘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빨리빨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오해와 진실은 고3 수험생에게 내신은 필수인가 이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오해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네. 내신은 필수 아닌가요? 내신이 처음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다 필수입니다. 아직 시험을 안 봤잖아요. 꿈이 다 높습니다. 네. 다 스카이죠. 한양대, 서강대, 성대를 대학으로 안 보죠. 그래요. 네, 다 스카이를 그래요. 네. 목표하는 대학으로 나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중간고사가 딱 끝나는 순간 네. 대학들은 이제는 내려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3이 되는 순간 대학은 저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내신이라는 게 고3 때 내신이 필수인 학생들 좀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전형이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인데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내신. 내신만 가지고 가요. 네. 그럼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준비를 계속 해왔으면 그럼 그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신으로 가는 거니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도 내신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함이 돼요. 네. 교과보다는 파괴력은 약하지만 네. 근데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두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을 좀 준비해야 되죠. 네. 그런데 논술 전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교과하고 종합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보험, 교과하고 종합은. 근데 보험을 항상 매 학기마다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보험을 안 들죠. 네. 그래서 애들이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논술 전형이나 네. 아니면 수능으로 가겠죠.
그런데 두 개 다 논술과 수능은 내신의 파괴력은 거의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네. 컨설팅 할 때, 야, 너 몇 등급이야? 그러면 5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신 하지 마. 이게 터프하게 말씀하세요. 네. 왜요? 네. 라고 하면 네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냥 너 공부 안 하고 그날 학교 가서 네가 공부를 하면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7등급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평균 내봐. 5등급과 7등급에. 그럼 6등급이잖아요. 네네.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등급하고 7등급이요. 0.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요. 전혀 당락의 결정을 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준비할 학생들, 네. 교과하고 종합, 내신을 준비하면 안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태로 계속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학생들은 논술과 수능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학부모들 중에는 네. 뒤에 얘기만 듣고 내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내신은 그 공부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때 들어서는 이제 내신에 너무 올인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올인하지 말아라는 되게 완곡한 표현이고요. 그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학생들이요. 제로 혼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컨설팅을 받으러 갔을 때 대부분 이렇게 둥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학생하고 학부모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컨설팅의 기본은 뭐냐면요.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저처럼 얘기하면 안 없이. 되는 거군요. 내신 올인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거 완곡하게 학부모님의 마음에 환심을 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정확한 그렇죠. 컨설팅은 아니라. 네. 그러면 문 열고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네. 내신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그렇구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태선 선생님은 정말로 이제 시원시원하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스타일이라는 거 저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파악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정말 명쾌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해는요. 고3 수험생에게 내신은 필수인가라는 거였는데 네. 꼭 필수는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내신은 필수일 수도 있지만 네네.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안 하면 될 되는 것 내신 같아요. 갖고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입시를 치를 학생분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보다 세심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 대학 입시를 앞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원하게 이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대 명쾌한 입시 컨설팅, 유쾌한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상은 씨,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네, 소개 제가 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서 저희가 좀 총체적인 그런 대입과 관련된 그런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 코너는요 매주 저희가 주차별로 테마가 있는 그런 입시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최적화된 그런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이 유쾌한에서 유가 이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 갖고 있나요? 일단은 유잖아요.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아, 유니버시티요? 유니버시티 대학의 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당신이 필요한 그런 정보를 전해드릴 거라서 이 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시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런 유쾌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런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봤어요. 네. 또 상은 씨와 함께라면 또 우리 명태 선생님 그리고 조정현 선생님과 함께라면 뭐 이 시간이 정말 유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오늘은 첫 시간인데 어떤 내용을 좀 전해주실 건가요? 사실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한 개개인의 맞춤식 입시 지도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학교의 어떤 교육 방침에 따라서 입시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무척 안타깝게 느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은 처음부터 다지고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니까 네네.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2016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께서 가장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최저 등급이 너무 저조하게 나왔던 학생들은 아무리 기본 과목인 국영수라 할지라도 자신이 정시보다는 수시를 지원한다면 과감하게 한 과목 정도는 지금 포기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곧바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시에 대한 전체적인 원서 모집 기간입니다.
네. 모든 대학이 수능 이후에 수시를 보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원서 모집은 이 기간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을 9월 2일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면 일주일 사이에 6개 정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시를 남겨놓고 즉 선택의 휘수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네. 부담이 간다고 해서 수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시라는 거는 대학 진학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수시에서도 꼭 논술 전형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또는 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선택이 일주일 사이에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9월 25일부터 건국대 논술 전형부터 수시는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는 대개 수능 전이나 수능 이후나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을 이용하는 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이 점도 학생들은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수능은 이제 11월 12일 날 수능이 실시가 되죠. 네. 그럼 12월 2일 날까지 자신의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수시 합격자가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수시를 합격했을 때는 정시 지원 자격이 없어지므로 자신은 기쁜 마음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학생으로서의 첫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 준비 기간 동안에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병원을 찾고 남학생들은 운전 면허 시험장을 찾습니다만 네네. 그러지 말고 글로벌 시대인 만큼 영어 회화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네. 자신이 부족했던 독서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직 시작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사회 진출을 위한 자신의 준비 과정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수시에 대한 전형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될 때는 대학마다 국어, 영어, 수학 또는 탐구 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일정이 쫙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네네. 뭐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대학에 잘 가기 위해서는 일정을 잘 고민하고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겠군요.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될 거고 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저희가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도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저희 선생님들 전문가 두 분께서 현재 내 위치에 맞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맞게 이런 전략을 앞으로 세워주실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막 너무 뭐가 많고 복잡해서요. 제가 그러니까요. 시험 볼 때는 수능이 굉장히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이 확 눈에 띄어서요. 수능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수능이 저희 때 4개 영역이었는데 요즘 5개 영역을 네.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더 빨리 가서 더 늦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더 늦게 끝나죠. 5개 영역까지 보면. 근데 네. 이 수능을 보러 가기 전에 8월 달에 이제는 수능 접수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는 재수생이 됐든 아니면 고3이 됐든 고3들은 학교에서 이제는 수능 접수를 하면 되죠. 근데 재수생들은 가까운 뭐 교육청에 가서 아니면 본인이 졸업한 학교 가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 네. 제가 이 시간표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부모님들한테 먼저 좀 고3 학부모 아니면 재수생들 말씀드릴 게 그 수능을 접수를 할 때 문과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네. 한문 이게 5교시에 보거든요. 예. 이걸 반드시 좀 신청을 해라. 본인이 공부를 안 했어도 아랍어라도 선택해라. 우리나라의 아랍어에 관련된 서점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랍어 애들은 것도 많지 않죠. 네, 아랍어를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다 찍어도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대단하죠. 네. 네. 그런 대단한 경우들이 정보인데요. 그런 네. 게 있는데요. 왜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되느냐? 네. 시험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서울대가 필수예요. 그럼 제2외국어 선택한 애들이 서울대 가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일단 좋겠죠. 그리고 특목고 애들. 네. 이 학생은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면 다 열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2외국어를 선택을 안 하면 제가 이제는 재수생들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시험장 분위기 이야기도 합니다. 옆에서 애가 이상한 애가 앉아가지고
네. 뒤 앞에 이상한 애가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그냥 필수로 네네. 제2외국어 문과 학생들 선택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좀 말씀드리면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합니다. 네. 근데 입시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는 그 현장에 애들 응원하려고 우리가 가보면요. 애들이 이제는 8시 10분까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8시 10분에 시작을 하잖아요. 8시 10분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이 우리가 5교시 제2외국까지 하다 보면 5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는 6시 반 정도에 모든 게 다 정리되고 네.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에 깜깜한 상태에서 나오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보고 또 12월 초에 수능 성적표가 배부가 되잖아요. 이 등급별 구분선 또 성적표. 학생들은 뭐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표본을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요. 네. 대다수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그다음에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그렇지 않으면 이 학생은 인문계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 탐구를 잡았습니다만 네. 자연계라면 자연히 과학 탐구가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즉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주로 반영하는데요. 이걸 동등하게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린다면 성균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많은 학생들의 어떤 노망이 되고 있는 대학이기도 한데요. 네. 국어와 수학과 영어를 30%씩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사탐은 10%를 반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역을 전부 합치게 된다면 탐구 영역도 표준 점수는 200점이고 국어, 영어, 수학도 표준 점수는 200점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반영은 성균관대학에서 탐구 영역을 10% 반영한다면 표준 점수의 즉 3분의 1만 반영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가 탐구 영역에 약했을 경우에는 이런 탐구 영역을 10% 반영하는 대학을 정시에서 원서를 접수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죠. 탐구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조금 언짢으시겠지만 사실 정시에서 탐구 영역은 무척 반영 비율이 약해지는 편입니다. 또한 자연계는 또 달라집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30%, 과학 탐구가 30%, 국어와 네네. 영어가 20%씩 반영하는 대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한양대학은요, 이 전체를 25%씩 반영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수능 성적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명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해야 될 겁니다. 네네. 수시에서는 탐구 영역의 역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탐구 영역을 2개의 평균을 내는 대학은 거의 없고 네. 연세대학을 비롯해서 성균관대학, 서강대학 등 유명 명문 대학들은 수시에서 탐구 영역을 1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정시에서의 탐구의 역할은 너무나 미약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수시와 정시에서의 이런 영역별 차이점도 정확히 인식하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시전 네. 하려면 탐구 영역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네. 하지만 또 정시를 목표로 하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고요. 네. 각자 상황에 맞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확인해 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저희가 수능이나 뭐 입시에 관련된 어떤 개괄적인 부분을 전해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입시 전형이 사실은 매해 그리고 또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요동치면서 바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조정원 선생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입시의 전형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제대로 적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 전형의 현 모습 좀 정리를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요동을 치죠. 네. 그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뀔 때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큰 틀에서 확 공감되네요. 네. 제가 이제는 전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크게 제 손을 보시면 수시라는 게 있고요. 정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시에서는 몇 가지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 2개는 앞에 뭐가 붙죠? 학생부. 학생부가 동일하지 네. 않습니까?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애들을 뽑겠다. 이 내용입니다. 네. 한 2년 전, 3년 전까지는 학교 생활은 잘 못해도 네. 밖에서 상을 많이 따면 인정해 주겠다였는데요. 네.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막 경시대 사람들 목숨 걸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뭐 네. KMO 나간다거나 네, 맞아요. 성균관대 뭐 수학 경시 올림피아드 뭐 이렇게 막 나갔었죠. 근데 요즘 경시대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건가요? 특기자로 갈 학생들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학생부 네네. 이 학생부는 고등학교에서만 써주는 거잖아요. 외부 업체에서 써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라고 붙어 있으면 학교 생활 관리만 잘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세 번째는 논술입니다. 네. 수시죠. 수시에서의 논술.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 간 학생들이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목고나 네. 뭐 자사고 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가 특목고 자사고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걔네들은 학생부 교과 요 내신 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 버리는 겁니다. 내신은. 네. 교과 전형으로 그쵸. 교과 네. 전형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나는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으니까 네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성격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종합 전형도 내신이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종합 전형이 밖에서 상을 못 따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학교에서 상 따려면 잘한 애들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적어야 적어야죠.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과 종합은 내신 따기가 좀 쉬운 대로 가는 게 좀 네. 낫고요. 서울대 총장이 작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반계,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을 더 많이 뽑겠다. 특목고 애들보다. 네네. 아예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수시에서 네. 교과 종합 논술 네. 이렇게 잡을 때 교과 종합을 생각하면 네. 내신 따기 좀 쉬운 고등학교 주변에 보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논술이다. 그러면 특목고나 자사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정시죠. 정시는 딱 하나입니다. 네. 수능 100%. 수능 100%요. 네. 수능 100%. 네. 거의 수능 100%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수능 100%가 있었고요. 제 손을 잘 보시면 수능 100%. 하나는 수능 60%, 내신 40%. 네. 이 두 개의 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정시는 수능으로 뽑아라. 간단하게. 그래서 수능 100%고요. 네. 거의 일부분이 수능 90%에 내신 5%에 출결 5%. 네. 그러면 나는 정시로 가겠다라고 네네. 생각하면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 아. 그 왜 전국 단위 시험이잖아요. 네네. 수능은. 그러니까 전국에서 잘하려면 잘한 애들이 몰려 있는 데 가야 새벽 뭐 3시, 4시까지도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쟤도 공부하니까. 네. 서로 죽자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정시로 가려면 네네. 내신 따기 힘들다. 아니, 힘든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아이고 같아요. 이렇게까지 길게 보고 준비를 하니까 요즘 입시가 그냥 중학생들한테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뭐 상훈 씨 얘기처럼 네. 중학교 학부모들이 네. 고등학교 선택할 때 아까 명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참고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제가 한 해를 말씀드리면 짧게 네. 말씀드리면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그래도 이 정도 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이 정도 고등학교 가야 된다. 네. 곧바로 중간고사 본 다음에 후회하셨습니다. 아, 그런 경우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한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이 대학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저희들 오늘 이 첫 시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대학별 입시 기간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습니다만 뭔가 좀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정보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로 개개인에게 맞춤형 그런 정보를 드린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또 아주 특별한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매주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요. 여기 계시는 정말 입시계 본자분들께 이 좀 상담을 직접 의뢰를 드려서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렇습니다. 네. 학부모들과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네네. 첫 시간 그 어떤 고민인지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컨설팅 프로그램 다운 이 색깔을 가진 이 시간입니다. 네.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슴을 졸이고 사는 고3 수험생의 엄마입니다. 요즘 저희 애 때문에 저도 입시에 대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엄마들이랑 정보 공유도 하고 또 아이와 함께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우리 애가 묻더라고요. 엄마 나 수시로 대학을 가야 할까? 정시로 가야 할까? 막연한 질문인 것 같긴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고3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로 어떤 게 나올까요? 참고로 제 아이는 내신 등급이 2등급 후반 정도 되고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2등급 초반 혹은 1등급 후반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정말. 네네. 아마 이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네,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인문계 학생이라면 정시에서 10위권 대학을 진학하기는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데 자연계 학생이라면 네네. 무척 희망적이죠. 정시에서 진학한다는 게.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과거의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시에서 높은 점수를 갖고 있었던 학과들이 법대였습니다. 네,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 법대가 전부 노스쿨로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법대를 모집하고 있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이건 노스쿨을 지정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위권 대학은 전부 노스쿨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인원수만큼의 고득점자가 상경계열이나 또는 사회과학계열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법대가 하는 높은 점수의 학생들이 즉 누적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만 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지방에도 의대나 한의대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의대나 한의대는 사실 특수한 몇 개 대학을 빼놓고는 거의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나 한의대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이성적의 수능 점수를 갖고 있다면 서울의 10위권 대학을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학생부 교과를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내신 등급이 2등급 후반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학생부 교과로는 도저히 지원 불가능하다. 그래요? 지방대를 그래요? 제외해 놓고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등급 후반인데. 예. 네네. 그러나 학생부 종합이라면 즉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나 대학에 따라서 가능은 하나 네네. 자기소개서 작성이 변수로 작용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교과 점수에선 교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교과의 모집 인원보단 종합 모집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합 모집 인원에서는 학생부가 2등급 후반이라 할지라도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다만 네.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즉 봉사활동,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그다음에 독서활동이 자기의 지원 학과나 지원 대학의 일관성 있게 일치하느냐 이런 거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네. 즉 논술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었다면 서울의 10위권 대학을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논술 전형을 제일 목표로 삼고 네. 그다음에 수능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이 나온다고 하니까 학생부 교과는 이 학생은 포기하는 게 낫겠고 네. 이 수능 등급에 대한 더 투자를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빚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논술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게 논술이 큰 변수가 또 되네. 이런 학생들한테는 논술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지금 조건은 조금 좋지 않지만 논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대학도 이제 늘어날 수 있고 좀 더 나은 대학을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논술 준비도 사실 자연계하고 인문계하고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논술 논술 프로그램이 코너에서. 있을 때 네네.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오늘 첫 시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 뭔가 하나 질문이 나오면 공물이 터지게 막 궁금증이 저희가 생기는데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참아야 네. 됩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각각 마련하는 특별 코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일반 고등학교 이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입시를 어떻게 영어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저는 내신이 2.5등급 정도 되고요.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 2등급, 영어 3등급, 수학과 과학 쪽은 1등급을 받습니다. 선생님, 지금의 저 정도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서울 소재의 괜찮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노려볼 수 있는 전형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정시로만 네. 도전을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떻게 MC분께서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전형을 네네. 노려볼 수 있다. 근데 그거하고 반대죠. 아, 그래요? 네,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제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전형을 빨리빨리 치워 나가야 된다. 아까 제가 그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학생한테 물어봐야 될 게 학생이 원하는 그 땡큐인 대학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만족을 하느냐 네네. 대학을.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 보니까 수원에서 일반 고등학교인데 내신이 안 좋고 모의고사가 좋잖아요. 이건 내신 따기 힘든 고등학교를 간 거죠. 네, 모의고사가 더 좋으니까 내신보다는. 이 학생이 만약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갔으면 내신이 1점대였겠죠. 그럼 학생부 교과를 쓸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럼 지금 내신이 2.5등급인데요. 이 학생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1학기 고2 1학기 기말이 아직 안 끝나 있어요. 그리고 2학기가 남아 있고 네네.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지금 2.5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2학기 때 이 학생이 2.0을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내신을. 그리고 이제는 3학년 1학기 때 1.5를 맞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평균 제가 보니까 2.0이 나와요. 네. 2.0 정도 나오면 학생부 교과로 내신만 가지고 홍대 정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홍대는 한 네. 800명 정도를 뽑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뽑아요. 내신만 가지고 뽑는 게. 그러면 이 학생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죠. 학생, 그 땡큐냐? 홍대 네. 땡큐냐? 그러면 이 정도 모의고사 나오는 학생들은요. 저 홍대에 붙어도 재수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교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기해야 버리는 거죠. 되겠네요.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까 네. 모의고사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학생이 장점이 뭐냐면요. 이제 수학, 과학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 수리하고 과탐이 1등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상당히 잘하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근데 이 정도 되면 학생은 이제 자연계 논술로 연대 고대를 한번 볼 수가 있죠. 네. 자연계 논술. 그렇죠. 네. 그 내신은 2.0 정도 돼도 내가 노력을 해서 올렸어도 2.0 평균이 나왔는데 홍대예요. 네. 그런데 나는 모의고사에 수학, 과학을 1등급을 유지하면 네. 자연계 논술로 연대 고대예요. 대학 레벨 차이는 한 13위, 14위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학생은 전 재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교과는 버리는 거고 이 학생이 내신 2.5 정도 되면 뭐 상도 많이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활동도 많이 안 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종합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남아 있는 건 뭐겠어요? 논술하고 수능입니다. 그렇군요. 논술하고 수능인데 이 학생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고2잖아요. 네네. 고2는 이제 고2부터는요. 국어는 문과하고 이과가 이제는 합쳐져서 봅니다. 지금은 따로따로 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그 문과 애들이 국어를 잘하겠습니까? 이과 애들이 더 잘하겠습니까? 문과 애들이 문과 잘하겠죠. 보통, 네네. 문과 그래서 최상위권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하고 몇 년 전까지는 또 같이 봤다가 지금 분리됐다가 다시 고2부터 합쳐지거든요. 네. 그럼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일단 지금 학생들이 재수생하고는 지금 안 만난 상태잖아요. 네. 친구들끼리만 시험 봤을 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과학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상위 2% 안에 들어줘야 된다. 100명 중에 2등 안에. 네. 우리가 흔히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2% 안에 들면 재수생들을 만나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어차피 교과 종합은 제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니까 논술인데 수학과 2%대 이내로 네. 잡아주고 국어는 문과 애들하고 같이 보니까 이제는 같은 문제를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근데 영어가 3등급 정도 나온다는 건요. 이 학생이 단어 수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이과 애들 특징이 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단어집 시중에 나오는 영어 단어집을 가지고 최소한 3회독 정도를 하게 되면 이 3등급 이내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네. 성적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 모의고사 성적이 대충 제 계산으로 해보니까 360점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중후반. 요 정도 되는데요. 360점대 중후반이 되는데 수학, 과학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과에서는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국영수, 과 중에서요? MC분들? 네. 이과는 수학이. 그렇죠. 수학, 네네. 수학, 과학이 중요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국어, 영어를 잘하고 수, 과를 못하는 이과 애들보다는 점수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70점대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대학을. 그러면 연대, 고대, 그냥 수능 모의고사 성적으로 네. 연대, 고대 하위권 학과는 정도 간다. 고대, 보건대학 정도는 간다. 그러니까 교과하고 종합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포기해라. 네,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드릴게요. 아우 우리 명 선생님 정말 너무 명쾌한 답을 명쾌하죠? 주셨네요. 네. 정말. 네. 그리고 대학까지 짝짝 찝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정말 이게 시원한. 혼자서 고민하면 네. 잘 못 버리거든요. 저 같은 그래요. 경우. 네. 근데 우리 명태 선생님 같은 분이 버려라 하니까 과감히 제껴라. 제껴라 네. 하니까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목표한 데에 갈 수 있다. 네. 아, 저희는요, 이제 상담 의뢰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냥 두서없이 막 계속 적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담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매지가이처럼 버릴 건 탁탁 버리고 취해야 될 것만 쫙 이렇게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어떻게 네. 이게 빠른 순간에 이루어진 점은 대단하다는 아니,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사례의 학생들이 상담을 많이 하러 오나 상당히 봐요. 많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 케이스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아마 거의 1,000명 단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제 입시를 준비하시면서 생길 수 있는 고민거리들 저희가 조금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사연 들어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와닿아서 또 이런 사연도 좀 많이 저희들이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앞으로도 네, 이런 시간 좀 자주 가지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해 드려야겠어요. 네, 오늘 뭐 시간 아주 짧게 느껴졌는데 앞으로 네. 또 이제 자주 만나서 얘기 들을 거니까요. 네네.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 저희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오늘 이 첫 시간을 이렇게 또 꾸며봤습니다. 네. 상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요 고백을 하자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제가 좀 열성 엄마라서 벌써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되게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두 분을 만나 뵈니까 아직도 제가 할 게 굉장히 많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은 씨가 그 정도니까 저 네네. 어떻겠어요. 평상시에 좀 무관심하게 이렇게 우리 아이 뭐 네. 나중에 그 대학 가려면 시간 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유를 좀 네. 가졌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논술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저희 때와는 대학 입시가 확 달라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네. 받고 충격을 좀 크게 먹었습니다. 네, 이게 몇십 년 전 일인데요. 당연히 바뀌었죠. 몇십 년 전이라뇨? 네네.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시대가 흐르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입시의 전용 방법도 다양해진 건 사실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해가면서 정말 수험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제 그 고가의 컨설팅비를 받고 네네. 학생들, 학부모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렇게 네. 하시면서도 정말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네. 않는 모습이니까 제가 참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탈탈 털어주셔가지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좀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선생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네.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이제는 대입 전략 연구소라는 데 소장이잖아요. 네. 그럼 제 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골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 안에서 많은 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네. 그 루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왜 너 이렇게 했어? 그럼 잘못된 정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이야기를 들은 게 친구 아니면 어떤 뭐 학원 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뭐 떠도는 이야기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벗어나와서 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네. 해준다는 게 정말 속이 시원해서 네. 정말 제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답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정말 즐거운 시간, 알찬 시간 가져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전형, 특기자 전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대입 상륙작전 나는 원하는 대학 간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